안녕하세요. 원가비의 노다지 차트입니다. 이번 녹화는 노다지 차트의 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값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매매 방법에 관해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노다지 차트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초보자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다지 차트는 두 가지 차트로 형성됩니다. 현재 곡선 기준으로 330틱 차트와 110틱 차트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제가 최근에 2021년 버전으로 시스템을 조금 수정을 했고, 오토 리딩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전체 프레임 내용들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복잡한 내용들을 추려내고 프레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또 수식들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값을 시스템 자동 리딩을 가기 위해서 좀 순서적으로 잘 비회를 다시 한 상태입니다. 현재 110킥 차트로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 있죠.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고 내리면 어느 정도까지 그 어떤 숲의 모양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0시장에서 기준으로 단기 매매를 접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계속 진입해서 청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트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그래도 큰 흐름으로서 더 이상 매수를 유지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물량을 거의 줄이고 관망을 하거나 100% 줄이고 다음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숲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흐름 330D 차트에서 그 목표치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0% 어떤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목표치 B1, B2 값이라든지 지저주승급 값이라든지 이런 목표 가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차트의 110D 차트의 모양을 보고 좀 더 홀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100%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떤 110T 차트에서 그 어떤 봉이 형성되는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10 차트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변수값이 있습니다. 변수값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값 표정은 우리가 굳이 그 어떤 상세한 수식의 변수값은 하나는 줄였습니다. 변수값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새로 활용하신 분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그 기존 변수값들은 고정을 시키고 변수값을 최소화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텍스트 소수점 자리수,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텍스트 소수점 자리수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릿수까지 형성되죠. 그리고 황선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상품에 따라 가지고 소수점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리 2까지 형성되고, 그래서 그 상품에 따라서 변수값을
330T에서는 조정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따라서 먼저 소수점짜리가 얼마까지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수점짜리 두 자리 같은 경우, 구순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니까 2로 변수 편집해서 2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여기에 변수값 2에 보면은 국선 1, 항생 2, 다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값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구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이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 45분까지 선물이 마감이 되고, 야간 선물이 아직은 지금 거래는 됩니다만은 아직 연결 선물로 아직은 서비스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향후에 다 그 수식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 선물로 선택된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이길 5시까지 거래되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수식이 들어가 있고, 국선이 1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수식을 어떤 수치값을 계산해서 P1, P2, P3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에 개장을 해가지고 거래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생 거래 개장 시간 설정을 10시 14분 59초로 설정해놨는데 그 시간부터 형성될 것이고, 뭐 알려면 뭐 서머 타임이라든지 이런 적용이 될 경우에는 좀 거래 시간, 거래가 개시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변수값으로 혹시 그런 게 개장 시간이라든지 달라지면은 거기서 맞춰서 변수값을 바꿔주고, 그 아닌 이상은 항생이라든지 S&P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변수값을 바꿔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항생은 그대로 시간 설정을 일단 하시고, 다우 개장 시간 같은 경우는 다우에 해당되는 거는 뭐 오일이라든지 유로FX, 나스닥 이런 그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대로 요 현재 시간으로 일단 두시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 시간대로 자동으로 계산해서 국선은 1이고 항생은 2, S&P 3으로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그 시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P1, P2, P3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지저 평균값도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리고 뭐 시가라든지 당일의 중심선 가격 이런 지표들이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다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품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선으로 둘 것인가, 항생으로 둘 것인가, S&P로 둘 것인가, 그걸 구분해서 1, 2, 3 변수가 편집해서 이걸 1로 두면 국선, 3으로 두면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그렇게 거래하겠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런 지표들은 뭐 전부 다 색깔이라든지 안에 수식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국선은 이렇게 설정된 상태이고, 110T의 어떤 그 지표에서 우리는 그 수치값을 110T를 330T로 어떤 줄였기 때문에 수치값도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가지고 축소된 이 지표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110T는 봉수가 많아지니까 화면이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는 부분을 330T에서 우리가 좀 더 잡아주자, 정밀하게 잡아주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330T를 만들었고, 330T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트렌드라인 지표와, 일단 기본적으로 트렌드라인 지표는 뭐 추세관 상방인지 하방인지 큰 흐름이, 여기서 보시면 흐름 자체가 이미 이어서 지지선이 만들었고, 그죠? 항방을 만들었고,
이 라인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쭉 이렇게 상방 흐름이, 큰 흐름은 상방이죠. 상방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려올 때는 이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하방 추세를 만드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큰 흐름은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려도 이제 큰 흐름에서 상방으로 본다. 물론 110틱은 정밀한 포인트를 잡기 위한 지표지만 350은 흐름이 큰 흐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는데 활용하시면 되고, 목표치를 B1, B2, B3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 자체는 일단 지지역 평균 가격 선, 이거는 5분선 이거는 하루에 어떤 봉에서 목표치라든지 그런 걸 잡는 거죠. 평균 피직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110T에서 보시면 이 지지역 평균선, 이게 하나의 5분선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 그 5분선을 위에 올라타미고 수신호가 떴을 때는 5분선이 지지선에서 매수로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공격을 하시면 되고, 일봉에서 지지선은 일단은 5분선 지지율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큰 흐름 자체는 상방이다. 그죠? 물론 아침에 봉 떴을 때 다시 이런 조정을 오지만은 지지 평균선에서 일단 매수를 관점하는 거죠. 이런 지지 평균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올라탔을 경우에는. 물론 가끔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지지 평균선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뭐 하방 밑에 있으니까 큰 흐름은 하방이다. 그렇죠? 큰 흐름은 하방이다. 왜냐면 지수가 이 밑에 있으니까 큰 흐름은 물론 많이 갭락이 왔다가 다시 반등 줄 때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흐름 위에 있을 때는 큰 흐름은 하방이다. 물론 여기에 딱 부딪혀서 뭐 이게 이런 공간이 안 생기고 지지 평균값이 딱 부딪혀서 빠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큰 흐름 자체는 하방이다. 그렇게 못 미치고 다시 쭉 빼는 이런 흐름 나오죠. 다시 또 이길날 이렇게 또 거래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올라타 버리니까, 지지 평균선이 올라타니까 큰 흐름은 상방이다.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5분선 역할을 하는 거죠. 5분선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5분선이 탁탁 부딪히고 매수 신호 뜨고 5분선이 정확하게 탁탁 부딪히고 가면 좋겠지만은 한두 틱, 한 틱, 세 틱 이렇게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거나 좀 둔하게 오르거나 뭐 가파르게 내리거나 둔하게 내리거나. 그러나 그런 포인트는 110틱을 보면서 어떤 판단하는 방법을 어떤 익히시도록 하고, 큰 흐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지역 평균선 가격 밑에 있을 때는 큰 흐름은 한방이다. 큰 흐름 올라탔을 때는 지지역 평균 위에 상방이다. 올라탔을 때는 물론 여기서도 이날 또 금요일 올라탔지만은 못 미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온다. 큰 흐름은 상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큰 흐름을 있는 목표, 그리고 또 내가 진입했을 때 여기서 아침에 시초가 형성될 때 이게 지지선이라면 물려도 일단 매수를 봐가지고 이게 공격적으로 하거나, 매수 신호 이날 같은 경우는 바로 아침장 추세로 연결됐잖아요.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 추세로 연결돼가지고 큰 흐름은 일단 상방이니까 매수 공격을 P1 돌파하면 다음 목표는 P2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누를 수 있죠. 그죠? 이거 시가에서 일단 이거 지지 평균선이고 추세선 이어서 추세선 구간이니까 일단 매수 공격을 해가지고 1차 목표는 P1이고 2차 목표는 P2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오버슈팅 나오는 이 부분은 못 먹어도 되는 거죠. 하루에 등락 지수의 등락폭은 이거 그러면 얼마가 갈 것이고, 재선 대출 기사하면 3포인트 정도 나오네. 하루 대한민국 지수에서 오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뭐 3포인트 이상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3포인트 이상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죠. 400포인트 지수가 400포인트 돼서 1%만 움직여도 4포인트 아닙니까? 선물 지수가 1% 안팎은 항상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기여서 지지라면은 여기서 물려도 일단 위로 더 나아도 뭐 굳이 저점 공격을 안 하더라도 추세 구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짐장 바로 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더 이상 매수는 지켜보자 아니면 이 앞에 물량이 있으니까 또 쉬어가겠지. 가파르게 오르면 또 조정을 받지. 그러다 보면 뭐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에 또 추정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 지표를 보고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목표치가 정도 가겠다. 밑으로는 지선 어느 정도까지 쭉 빼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시가 부분에 서다가 지난주 평균선까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갖고 있다면 올충해야 되겠죠. 매도를 갖고 있다면 중간에 매도를 추세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쭉 이 부분에 무조건 올충 해준다. 여기서 더 먹겠다고 계속 뭐 홀딩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파르게 빠지면 또 이게 물량을 행복 조각을 만들다가 또 오르든지 더 내리든지 그렇게 하니까 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물량까지 와버리면 여기서 매도로 물리는 세력들이 본전 났다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쪽에 손절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다 이게 매수로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매도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른 올 익절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지표 이 자체는 그런 큰 숲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지평균선 가액은 하나의 지표 P 5분선에 100GTK 5분선의 어떤 그 흐름을 보시고 5분선이 위면 매수다, 아래면 매도다. 그리고 P1은 2원이죠. 5분선에서 2원이 되는 것이고 P2는 E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P3는 E5가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개념을 잡고 여기서 뭐 유관 오르고 다시 안 빠지고 아주 강하다면은 이 박스권 놀다가 다시 이슬이 갈 수도 있고, 이슬이 정도 오면은 일단은 입질하고 뭐 아니면 이 네 가지 이 앞에 물량들 보고 정리해주고 다시 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지켜보는 게 좋죠. 그래서 꼭 찍고 또 비서리 가니 뭐 이렇게 오늘 원웨이 장이다 막 이리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장에 뭐 2.5포인트 이상이 쭉 수익 나오면 또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자리 노리면 되니까. 이 흐름은 330틱은 숲을 보는 지수의 숲을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시장을 분석하는데 옵션이라든지 뭐 대형주 동량, 기관의 선물 포지션, 외국인들 포지션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는데 그런 백 데이터들은 이미 선물 지수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옵션도 아닙니다. 그죠? 옵션이 오르니까 선물이 오르는 게 아니죠. 선물이 오르니까 옵션이 오르는 거죠. 파생 상품, 옵션이 파생 상품이 선물의 파생 상품이 옵션입니다. 그죠? 주가 선물이지 옵션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 주식도 대장주를 건드리는 게 수익도 많이 내고 유리하죠. 물론 레버리지 효과는 옵션이 선물보다 더 훨씬 크지만은 그렇다고 뭐 옵션에 자기 자금을 올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선물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선물하고 옵션은 전혀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포지션들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외국인이 산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판다고 반드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100% 아니 그거로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는 선물이다. 그 나머지는 파생이기 때문에 겉다리기 때문에 선물을 위주로 해서 시장을 일단 보자. 그러면 선물에서 목표치를 먼저 보고 이 시장에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정한 게 있다면은 과거에 녹화하신 내용들을 쭉 참고하시고 거의 씀이 되었을 것 봅니다. 자, 흔들음은 이렇게 330T에서 본다. 그러면 330T에서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기는 좀 힘들죠. 물론 몇 점짜리에서 쭉 빠져가지고 이 부분에서 적당히 매수 자리다. 최대한 이강도 쓰면 매수 자리다. 정도 오르면 매도를 한번 시도해 볼 자리다.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은 그런 잘못 걸리면 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미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신호에 주문하시고 우리는 매수했는 것을 익절을 이 부분에서 해준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10틱으로 넘어와서 110틱은 진짜 330틱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거죠. 아침장 일어날 보통 이제 아침 추세 놓여서 만들었죠. 추세 중에 아침장이 뜨면서 바로 밑에 중간에 빨간색이 만드는 건데 추세선에서 지지에 있고 요 8분선 라인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매도는 적어도 매수는 뭐 개인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매도는 볼 이유가 없죠, 그죠? 다 이 지지선이 형성되니까 진입을 여기서 한티 뭐 중간 5분선 정확하게 붙어서 하든 밑에서 하든 매수입니다, 무조건. 그 추세관이 오니까 이렇게 휩쓰고 오더라도 그죠? 이 추세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이게 이 아래 통신호원이 밑에에서 영선 위잖아. 이게 파동 지표값 이게 죠. 지수선 이거 자간선 지수선 이게 영선 위잖아. 지수선이 영선 위니까 일단 매수 공격이 요소이죠. 영선 위니까 우리가 조건은 영선 위로 올라타고 5분선에 지지된 이런 의미에서 먹을 거라 있는 거죠. 얼마나 먹든 우리는 얼마나 먹는 거지 지금 계속 모여서 더 갈 거다 해서 버틸 수도 있지만 일단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영선 미치고 매도 신도 땄다 이러면 수익은 나온다는 거죠. 수익. 근데 여기서 이제 영선 미친데 일시적으로 매수 뜨는 거 있잖아. 근데 수익이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거죠. 영선 미치고 매도 신호 뜨는 거는 수익이 나온다. 영선 위고 매수 신호 뜨는 자리에서 5분선의 지지는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선 위에 있는 아래 통시권이 영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 신호는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데서 매도 신호를 일단 안 보죠. 더 급하게 빼지더라도 그죠. 그래서 올라타고 인데서 또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일단 P1 이거 올라탔으니까 다음 목표 이거 지지를 했잖아. 그러면 가면 P2 이까지는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타고 쭉 저 이제 P2를 한 5틱, 6틱 정도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와서 빠지잖아. 매도 신호 나오잖아. 그럼 영선 밑에 빠져버리면 그럼 매도 들어간 그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통신원이 이게 지수선이 가는 지수선이 영선 위로 빠지고 나서 영선 위로 빠지고 나서 매도 신호는 수익이 나오더라. 그죠? 나온다는 거. 이게 인도 영선 이런 거 보면 영선 일시적으로 이제 수수선이 강하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봉이 하나 딱 이렇게 생기는 거는 잘 지켜봐야 돼. 5분선에서 일시적으로 몇 티의 수익이 나오는 거 챙길 수도 있지만 급박이 빠졌을 때는 또 오히려 매도 공격이 더 유리하다. 인데스 매도 또 재매도를 놓쳤더라도 영선 미치고 그러니까 매도 들어가면 또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익지를 얼마 정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어서 매도 해가지고 0.4 이상 나오죠.
다시 올라오면 이 꺾여 올라오니까 그러면 본전이나 익절 못했다면 본전이 나올 수 있지. 그 여기서 인데서 또 매수 못했더라도 영순위에 올라타고 5분선에서 수익이 나오잖아.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익절 얼마만큼 이제 0.4라부터 0.5라부터 뭐 그거는 개인 역량이고 수익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더라도 영선 위고 5분선에 지지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서 먹는다. 그렇죠? 계속 간다 이렇게 뭐 우기고 아니면 그런 거는 다른 지표 어떤 그 전체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할 필요 있죠. 매수 공격 입지하고 다시 또 오니까 또 매수 공격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인데서 한번 물릴 수 있죠. 그럼 뭐 분출하고 다시 또 지선이 왔으니까 매도 공격은 바로 할 수 필요 없죠. 다시 매수를 뜨면 또 따라가는 거. 5분 영선 위로 올라타고 5분선 오니까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나면 승산하고. 여기서 또 매도 신호 뜨고 영선 밑으로 와버렸다. 5분선에 매도 해가지고 또 수익 이렇게만 반복이 됩니다. 영선 미치고 5분선에서 튀어 오르니까 매도 해가지고 챙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내가 11시 전에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12시 이후에까지 계속 하루 종일 앉을 필요가 없는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간단히 일단 설명해드렸는데 안에 어떤 변수가 바꾸는 거라든지 이거 설명해드리고 다시 좀 더 재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T의 변수가 좀 많습니다. 110T에서는 국순의 기준으로 해서 P1, P2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고, 해선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 시간대가 개장 시간도 다르고 마감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110T에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프레임 용량이 턱없이 너무 많아집니다. 많아져가지고 그 부분은 뺐고, 대신 이제 P1, P2 값 이것은 해선 부분에서만 해선 부분 끈은 330T에서 참조를 하시고 국수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1, P2 값을 110T도 적용이 되었고, 요 상품에 따라서 이제 110T건 상품에 따라서 국선 1, S&P 2, 513, 항생 4, 뭐 항생 4를 주로 사시면 될 겁니다. 항생 5도 두 가지 있습니다. 나스닥은 6, 7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8, 유로는 9 이렇게 1부터 9까지 상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생과 나스닥은 변수값을 두 가지 있으니까 항생을 거래할 때 뭐 4를 쓰거나 변수값을 4로 바꿔서 쓰시거나 5를 쓰시거나 앞에 그 4를 더 추천합니다. 나스닥도 6을 더 추천하시고, 또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이걸 변수값이 다르고, 국선하면 1번으로 변수값을 변수에서 1을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선 나머지는 채널선 굵기, 채널선을 굵기를 얼마 할 것인가 바꿔보시면 자기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굵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같은 CB를 쓰더라도 해상도가 좀 낮은 컴퓨터에서는 선이 너무 굵게 되어버리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뭐 그걸 수식값을 가능한 선 굵기는 짝수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13, 11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 10, 8, 12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 3분선 누 3분선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 3분선이 그냥 제가 프레임 짜면서 3분선으로 지원해 버렸는데 5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선에 기존에 이게 5분선 소세지선 이게 굵기를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3을 씁니다. 3을 쓰는 것은 3을 쓰는 이유는 제가 모니터가 해상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1을 써버리면 어떤 오븐순위 굵기가 너무 가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3을 쓰고, 좀 해상도가 제보다 떨어지는 해상도는 1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이나 2로 쓰시면 자기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븐순위 굵기를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1, 2, 예. 그리고 세 가지로 1을 하거나 2를 하거나 3. 그래서 5분선의 굵기 선택은 1, 2, 3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U3분선 연장선 끊기, 초록선 있죠. 초록선 이어서부터 끝게 올라가고, 그죠. 이러면 큰 흐름은 끝게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대로 큰 흐름 자체를 보기 위해서 일단 끊김선을 하나 넣어놨는데, 매매하다 보면 이거 별로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히는 어떤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거의 5분선하고 앞에 통수근을만 거의 눈에 들어옵니다. 매매하다 보면. 그리고 뭐 큰 흐름은 트렌드 라인에서 수세권이냐, 뭐 하방이냐, 일단 요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토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연장선 굵기, 이제 끝건선 굵기, 초록선 라인입니다. 이걸 굵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트렌드 라인의 일자 조세선, 요게 일자 조세선의 굵기 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렌드 라인 조세선 2, 16 위에 요거 굵기, 그죠? 아래 요 굵기, 요다, 그죠? 반대로 이제 하방 투수선을 열었을 때는 다르겠죠. 하방 투수선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하방 투수선을 열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하방 투수선으로 바뀌었을 때는 트렌드 라인이 선이 여기에 1이 되는 거고, 그죠? 1이고 이것이 트렌드 라인 굵기 1, 트렌드 라인 1 굵기죠. 이건 트렌드 라인 2 굵기죠. 물론 선이 네 가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트렌드 라인 선 굵기를 조정해 보시면은 자기 모니터의 해상도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굵게 씁니다. 제가 설정한 것보다 스스로 쓰시면 뭐 해상도 2560에 1440 정도에서는 조금 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해상도에서는 점점점 수치를 조금 내리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3분 분할 연장선 보면은 돌시 돌려가지고 3분 분할 연장선 3분 분할 연장선 선택입니다. 그죠? 3분 분할 연장선 위치, 3분 분할 연장선 테스트니까 요게 테스트입니다. 그죠? 현재 5분선의 위치가 가격이 232.35다. 요거는 오른쪽에는 현재 오늘의 지수의 등락폭이 3.05다. 등락폭이죠. 진폭이 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떤 항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워낙 수치값이 뭐 2만 단위로 이렇게 커버리니까 많이 좀 오분선이 가격이 딱 붙어가지고 수치가 그 어떤 선하고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sun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뭐 1.5 사이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항생은 좀 더 느려가지고 보겠죠.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려가지고 오면은 5분선에서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수치값이 늘어지면, 높여지면.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 연장선 굵기 3부분을 연장선 굵기는 이 5분선의 굵기, 파란 선이 5분선하고 이렇게 선이 연장된 이 선을 굵기가 최대로 6까지밖에 안 됩니다. 6 이상 되면은 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쓴 굵기를 조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광고 텍스트 선택 이거는 뭐 그 1분 하면 텍스트가 나오고 영분 해버리면 사라집니다.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텍스트 위치는 이렇게 40%로 되어 있고 알아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 라인 추세 구간 텍스트 선택. 트렌드 라인 이거는 추세 구간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추세 구간 이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크로스업 된 그러면 트렌드 라인 큰 흐름 브랜지 밴드는 추세 구간이 또 구분이 안 되고 브랜지 차트를 봐가지고는 단순히 이게 큰 흐름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뭐 이렇게 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에는 추세 크로스업 되면은 완전히 큰 흐름은 일단은 상방으로 돌 수 있다. 가파르게 오든 뭐 이렇게 N자 파동을 만들면서 오르든 이렇게 큰 흐름이 이어서 크로스업 됐다. 그 내용을 텍스트에 표현을 해주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정이 안 돼가지고 제로로 설정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러면 추세 구간 매수 영역이라고 또 표현하는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 놓고도 별 사용이 활용 좀 복잡해가지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설정해놓고 그런 흐름은 상방에 돌았었는데 쭉 올렸다가 다시 힙수를 주더라도 2차 추세선 라인이 이 라인을 지지시키잖아요. 이런 힙속을 주더라도 물론 단타로 인데 매도해가지고 단타로 있는 수익은 챙길 수 있죠. 매도되니까 단타로 수익은 챙길 수 있더라도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 영역이 들어가가지고 디비지 매도로 디비지 않는 한은 큰 흐름은 일단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을 봐서 이게 큰 이평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강한 지지선의 이평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추세방에서. 그리고 3분 시그널 텍스트 선택. 3분 시그널 텍스트 선택. 3분 시그널 텍스트 선택 요거는 요겁니다. 여기 5분 시그널 이게 이제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이 없는 안 보이는 그런 수식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먼저 보통 기존 이 동그라미 신호보다도 봉이 똑같이 뜨거나 좀 더 봉 한두 개 정도 또 신호가 일찍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사용하시려면은 1번 선택하시고 요 역삼각형 표있자 아니면 상방일 때는 뭐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때 신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막 반짝반짝 거리겠지만은 텍스트는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바탕선을 하나 깔았습니다. 초록선이 생겼다 말았다 할 때는 매도 신호가 뜬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호가 확정이 되어 버리면 텍스트 위에 또 겹쳐서 텍스트 V자로 딱 뜨는 거죠. 삼각형 신호가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완성이 돼야 뜨고 초록색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생겼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면 3분 시그널 소리 선택 여기는 또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다른 소리가 만들어질 때는 소리가 만들게 되어 있고 위치는 3, 5로 되어 있는데 3분 시그널 왜냐면은 그 텍스트 위치를 3, 5로 약간 그 위치가 너무 5분선하고 너무 붙어져 버리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려가지고 그래서 약간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위치를 조정하는 거고 그렇죠?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5
그리고 3분 시그널 굵기 이렇게 되는데 초록색 내지는 노란색 굵기가 파란색 밑으로 깔리는 선을 굵기를 어느 정도 그 텍스트보다 굵게 줘야만이 눈에 들어오니까 좀 굵게 34 정도 모니터에 따라서 좀 수치를 조정해 주면 되고 요거는 미세하게 이제 0.00 0.02 0.02인데 요거는 시그널 요 초록색 내지는 노란색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요. 상품에 따라 가지고 국수는 이렇게 피싱해서 쓰시면 되는데 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핀트가 약간 텍스트하고 저 동그라미하고 핀트가 약간 조정이 필요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벼수갑을 그래서 텍스트가 정중앙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정중앙에 좀 안 맞춰지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위치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그널 발생 고저선 선택 매도 신호 뜨면은 이 텍스트 매도 신호 만들기 전에 고점 부분에서 텍스트를 쫙 꺼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고저선을 아니면 여기서 매수 신호 딱 뜨면 밑에 고선이 있다 빨간 선이 꺼지게 되죠. 요 고저선을 사용하려면 고저선 고전 선택 1을 넣으면 사용하시면 하면 되고 필요 없다 하면 0을 선택하면 저게 고저선이 사라지게 되습니다. 굵기는 저는 3으로 했는데 2로 하시든지 뭐 1로 하시든지 아니면 굵게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시그널 발생 상하 수익선 선택 시그널 딱 발생하면 상하에 이 수익선이 딱 발생하게 됐습니다. 요걸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죠. 0으로 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투직선 공간값 5분선하고 요 상하 그 수익선하고 이 공간값 너무 딱 붙여버리니까 봉하고 이렇게 막 겹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좀 공간값을 늘려주거나 좁혀주거나 5분선하고 공간값을 늘려주거나 좁혀주거나 특히 항생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늘려주겠죠. 그래서 봉하고 너무 좀 떼어줘야 이런 봉이 선명해 보이고 텍스트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공간값을 만들었습니다. 시그널색 굵기 시그널색 굵기도 위치는 2로 이제 5분선하고 좀 떨어지게 조정하는 거고 시그널선 동그라미가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색 26 굵기를 26 하든지 뭐 22를 하든지 20 하든지 굵기 조정하면 요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위치는 5분선과의 위치를 좀 조정하는 거. 봉바 굵기 봉바는 이 바가 이제 봉바를 4로 하거나 뭐 1억이나 6을 하거나 봉바를 굵기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 발생 시에 시세 포착이라는 음성 시그널을 사용하시려면 1번, 사용 안 하시려면 2번 이렇게 선택을 변수 편집해 가지고 이걸 1번 하면 사용하고 소리 뭐 그런 필요 없다 차트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2로 제로로 선택해 버리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표 이거는 쭉 자기가 필요 없는 지표들 뭐 굳이 이런데 다 사용할 필요 없다 그러면 체크해 가지고 빼고 넣고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바탕색들은 이게 바탕색들은 채우기 그죠? 이거는 기준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은 색깔이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채널상 이거 뭐 이런 추세 구간의 색깔을 좀 더 바꾸겠다 이러면 밑에 이 분홍색을 진하게 넣겠다 그러면 여기 찍고 색깔을 뭐 선택 진하게 바꾸고 수정을 누르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수정을 눌리고 확인 누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변수가 바꾸는 방법 이 차트 이거 체크해가지고 바꿔서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표 아래 부분은 통시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MACD를 보면은 어떤 MACD의 개념은 이평선의 개념하고 이평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활용도가 높으면서 스토캐스틱 개념하고 같이 두 가지 쓰려니까 또 머리가 한 가지라도 더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스토캐스틱 개념하고 MACD 개념하고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제 통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수선이 0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게 바가 위로 생기겠죠. 지수선이 0선 아래로 떨어지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0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수선이 0선 위냐 아래냐 개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영신은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 신호에서 5분 신호 영신이 올라갔다. 5분선의 부분이 돌아오는 매수 신호 뜨고 5분선에서 돌아오니까 매수 진입해가지고 수익 나니까 청산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짧게 매매 물론 짧게 매매하겠다 좀 크게 먹겠다 이런 개념은 뭐 차트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 덕약으로 해가지고 두 개 들어가지고 일부는 청산하고 나머지는 홀딩 해보고 뭐 이렇게 돌파하는지 그렇게 매매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뭐한 0.4 정도나 수익 나면 챙기고 또 다음 신호 기다리고 그 이런 조건에서 영선 위에서의 5분선에서 대응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오전 안에 한 5분만 매매하면 되잖아. 0.4 5분 매매하면 2% 수익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통시그널은 영선 위냐 아래냐를 일단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열권 이거는 단기 과열권이다. 단기 이런 영역들의 부분은 거의 제가 뭐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를 보고 이제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면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서 뭐 적당히 한도 뒤 매틱 오차를 주고 좀 매틱 더 먹는다고 버티지 말고 입질 해주고 다시 또 진입 자리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굳이 이걸 과열권이다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영선 위냐 아래냐 과열권에서 이제 크로스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계속 내려오니까 일시적으로 옳다더라도 이제 과열권 50부분에서까지 찍고 내려올 때죠. 쭉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충분히 영선 내려올 때까지 오다 보니까 매수는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려보니 매도 신호 또 붙다 영선 위에 와버렸다 근데 매도로 들어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어서 고점 찍고 뒤에 조정을 받는데 매수를 붙다 보면은 매팅 못 묶고 수익 유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일권에서 끊길 때는 좀 충분히 이 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답이 나오죠. 물론 영선 아주 강할 때는 이 지표값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 때 있죠. 박스권 만들면 그 심리지표도 이렇게 등락해 심리지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그 투자들의 심리적 지표도 이렇게 등달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정도 기간 조정은 쭉 펼쳐지면서 가액 조정은 크게 안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충분히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로 공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매수 자리를 조금 더 고점 찍고 내려오자. 지표상으로 50분에 찍어버리고 내려올 때는 충분히 좀 기다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데도 보면 가격권 찍고 그럴 때는 하여튼 저항 라인을 기다렸다 해줘야 저항 라인에서
이게 아래가 통신호고, 요거는 중간선은 빨간색은 상방 추세관으로 표시되는 거고, 그죠? 이 추세선 라인 색깔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초록색은 추세선이 사라졌을 때, 그죠? 파란색은 하방 추세관일 때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채널선은 상방 채널선을 돌파했을 때 아래에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채널 찍었을 때 밑에 이게 채널선이 그어지면서 밑으로 이게 선이 왼쪽으로 인장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인장선을 두 가지. 요 선에서 인장선을 이렇게 만들고, 요 선에서 인장선을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래로 찍을 때는 요 선에서 인장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인장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만들어 놨어요. 채널선은 어떤 이것도 하나의, 이거는 이 지표에서 참고 사항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 제 지표에서 기존 지표 가장 그 어떤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볼린 일목균표의 변형이라고 어떤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기존 지표 가장 가까운 지표가 있다면은 제 채널선이 일목균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키는 그런 지표가 지금 보이고, 일목균표는 개인들이 또는 기존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넣다 보니까 채널선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자, 아래 통신호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라인 지표를 설명했습니다. 트렌드 지표는 큰 흐름의 상방이냐 하방이냐. 자, 추세관 이런 트렌드 라인 지표가 극수림이 와 있죠, 그죠? 쭉 아래로 지표가 수림이 딱 상태에서 아래로 터질 수도 있고 위로 터질 수도 있다. 영선 위에서 매수 신호 영역이 있으니까 매틱 침묵을 했지만 이 요거는 5분선이고 큰 소재 있으면 5분선이고 좀 밑에 작게 깔린 요선은 8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조금 힙소가 좀 5분선에서 힙소가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이 8분선을 지지로 일단 보시겠죠. 그거 추세관에서 특히 이제 힙소가 좀 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우리는 이 5분선 위에서 이게 상태에서 매수로 공격했다는 주표 극수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영역, 수렴과 확산 이걸 표현하고 크로스업 됐으니까 추세관이니까 상방만 보는 거고, 그렇죠? 크로스업 됐으니까 우리는 계속 상방만. 물론 많이 올라가 목표치를 찍고 P2 이상 찍어버리고 내려올 때는 매도를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 또 추세 영역에도 들어오잖아. 이것을 해가지고 익질했더라도 추세 영역 들어오니까 이것을 매도 하거나 아니면 빠졌다 올라올 때 이런 저항라인 이 자리에서 매도를 대라는 거죠. 중간에 틀렸더라도 이런 자리 노리는 것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의 교환과 비필수의 교환 영역을 다시 또 밑으로 빠졌다가 추세가 끝나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5분선에서 지지 공격을 매수 공격을 해나가요. 추세와 비추세 영역을 구분해 둔다. 그리고 흐름에서 어떤 이런 지지선이니까 추세가 만들어졌다 싶으면 힙소가 강하게 주더라도 여기가 추세 라인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 강하게 지지가 된 자리는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자리를 1차 추세 라인 이 자리를 지지로 보시는 거죠. 그래도 매도를 하더라도 일단 이 자리 정도는 틀어주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트렌드 라인은 기존의 뭐 브릿지 밴드가 워낙 추수기관과 뭐 비추수기관 이런 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브릿지 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박스 구간에서 정도 뭐 잘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않죠. 꾸불꾸불하게 브릿지 밴드가 형성되니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니까 이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 맘대로 아주 변형을 많이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평선 개념하고 같이 넣어졌습니다. 이평선 개념으로 이평선을 하니까 또 이게 그 지표 지수하고 결이 워낙 많이 재료율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트렌드 라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 트렌드를 보시면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 라인과 제 지표의 핵심은 트렌드 라인과 아래 통시그널 그리고 오분선입니다.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눈이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세 가지밖에 눈 안 들어옵니다. 통시그널, 아래 통시그널, 그리고 트렌드 라인, 오분선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거의 뭐 세 가지만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세 가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쓴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모든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아주 정확한 어떤 결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은 이미 제가 만든 이 지표 하나하나에 아주 그 절묘한 어떤 내부적인 복잡한 수식이 들어서 만들어진 지표가 각각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기존의 지표 뭐 5-6가지 이상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세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면 무리가 간단하겠죠. 가능한 한 가지만 보고 매매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또 한 가지만 하긴 힘드니까 오분선을 가능한 위주로, 오분선 위주로, 신호를 위주로 보는데 아래 한 번씩 영수 미다, 몇 수 신호 떴다, 오분선이 돌아올 때 몇수 해가지고 수익 챙긴다, 그렇죠? 몇 수 신호 떴다, 영순 위다, 끌어올 때 매도 쳐가지고 이익 챙긴다. 최고점에 어떻게 매매합니까? 최고점에 어떻게 매도를 치겠어요? 적당히 쳐가지고 버팁니까? 적당히 고점에서 인디어서 매도 쳐가지고 버팁니까? 앞에 고점이니까 고점이니까 인디어서 매도 쳐가지고 들어갔지 안 갔지 뭐 얼마까지 오면 버티고 이러다 보면 쭉 가버리죠. 쭉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들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디어서도 오시면은 고점 매매하다 보면 여기서 고점 잡으니까 이 고점 부분에서 매도 쳐가지고 버티고 일부 입질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계속 들어가잖아. 왜 버티겠습니까? 못 버린다. 그래서 그러긴 매매 안 하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영순 위다 5분수 들어올 때 매수하고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추세관 밑에서 매수를 공격했으면은 뭐좀 목표치까지 지그시 이렇게 힙수를 이렇게 주더라도 버텨가지고 목표치까지 갖고 하는 파동이 안 끝났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영선 위를 계속 노는데 목표치까지 쭉 330표 보시면 목표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하는 흐름을 다시. 그리고 5분선에서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이게 2원, 2, 2, 3, 2, 5 이렇게 딱 2, 5의 수치값은 이렇게 3분선하고 2, 3하고 좀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안 보일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위로 가려 버리고 이래가지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2, 3하고 조금 붙어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도 수익 떠미는 저 결이 이만큼 생기잖아. 못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빠져가지고 5분선 2m를 하나 더 만들 때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보시면 5분선이 만들어지고 위로 살짝 만들어졌잖아요. 살짝 위로 올라갔잖아요. 5분선이. 위로 만들어질 때에 대한 거죠. 그래서 5분선을 어떤 책 기준으로, 그리고 트렌드 라인, 아래 통시그널, 요 세 가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진입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익절의 입력은 크게 먹어야 될 자리, 좀뭐 0.4 포인트 정도 보면서 익절해야 될 자리, 그런 거는 좀 경험치를 요하죠. 차트의 경험치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요거는 어느 정도 이래 되겠다, 본중으로 버텨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진입은 대부분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반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입을 음봉의 매수를 안 하고 매수는 양봉의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진입의 어떤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매도는 양봉의 매도를 해야죠. 양봉에서 매도를 하고 쭉쭉 빠지는데 이어서 치고 밑에 양봉 만들고 내려올 때 매수를 안 하고, 양봉 치고 올라가는 데 인데서 매도를 한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입시적으로 매틱 조정을 주면은 수익 입질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밀려버린다. 목표치가 안 나오잖아. 5분선 부분에 딱 들어올 때를 해야 내가 진입 가격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도 일시적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지. 제가 5분선이 파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래를 올라타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회기, 파동의 회기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밑에서 하다가 밑에 올라타 버리니까 심리적으로 탁 치고 올리니까 밑에서 매수해둔 사람들이 손준이 나오면서 물량을 탁 세력이 탁 안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고 또 물론 수익으로 여기서 매수 공격했는 애들이 올라타니까 반대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밀려오니까, 돌아오니까 중심선에서 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매도했는 사람들이 자기 가격 비슷하게 오니까 매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자꾸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치고 매수 신호 떴다 밀어올 때 이게 밑에서 이는 매도에 따라 들어왔네 애들이 물렸네, 살 밀리면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 자리 매수 들어가야지 일단 지지라인. 그래서 들어온 수익 챙겨. 회기, 중심선, 파동의 중심선을 회귀하는 거죠. 거리의 중심선, 시간의 중심선을 회귀한다는 거죠. 회귀하는 자리에서 매수 공격을 해줘야 된다. 매수는 음봉 떨어질 때 지지 라인을 어디 잡아서 매수를 할 것인가를 노려줘야 되는 거고, 매도는 양봉으로 올라탈 때 저항란이 어딘지 그런 자리를 노려서 해야 진입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시장에 내 곁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데, 두려워가지고 양봉에 매도를 치려 하니까 공부 수임 때문에 진입 못하면 그건 트레이딩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크 걸고 들어가지고 쭉 지켜보시면 그런 자리 계속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계속 공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마 가격에도 한번 보십시다. 계속 영선 위다, 영선 아래다. 매도 신호 또 다시 밑으로 꺾였는데 영선 아래다. 매도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데서 못했더라도 다시 영선이 5분선 밑으로서 깔아졌잖아. 깔아진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매도 취하죠. 이 영선 밑이잖아. 계속 5분선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 목표치를 이 부분 오니까 이제 뭐 울증 하자. 그럼 씌워준다든지. 얘네 이거보다 적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 계속 뭐 하루에 뭐 3포인트, 3포인트, 5포인트 먹어야 되는가요? 내일도 있는데. 계속 뭐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계속 단타해요. 뭐 좀 매티시 한두 티 먹고 치고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최소 들어가면 최소한 0.4포인트 정도 이상은 먹어야
지금 4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틱에서 짭짭거리다 그런 매매 하다 보면 커질 때는 뭐 엄청 줘버리죠. 손질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영선 위로 드실 때 요 들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주잖아. 인데도 반, 그죠? 얼마나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선 위에 쓰실 때 들어가서 얼마 준. 그런데 이런 강하게 추세선이 밑에 우하향을 쭉 내려올 때는 매수는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매수는 수익이 잘 안 나온다. 크게 안 나온다는 거죠. 완전히 올라타기 전까지는. 왜냐면 밀고 매도로 밀고 내려온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양한 매도 공격으로 먹고 다시 내려 요 일치적으로 약간 추세가 나왔습니다. 꺾여 내려올 때 이제 다 매도 수익 나오죠. 5분선이 꺾여 내려와서 이 저항의 반동줄 때에서 매도 수익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원 2투 이 가격이 330T에서 B1, B3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되고, 내가 진입하면 단기 1차, 2차, 3차 이런 걸 참고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들이 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바탕이 되는 내용들은 제 에너지의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과 거리량 대칭 이론, 가격 대칭 이론을 같이 겸해서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의 논리는 이렇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파생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 수백 가지입니다. 옵션으로 보고, 뭐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쭉 대사로 뭐 넣어가지고 몇 년치를 갖고 있다니 그러면서 막 현혹을 하죠. 그렇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상한 지표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머리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거 다 자기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뻑이 나죠. 그러면 진입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추세영이다, 영선 아래다, 5분선 돌아오네 매도하겠다, 5분선 도네 매도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 매도 인력만 공격하겠다, 매도 인력만 박스 구간에서 매매하고 매도 구간에서 매도하겠다, 매도만 뭐 박스 구간 버리고 매도, 이 추세선 이 중간선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도 공격, 계속 매도 공격 이제 돼가지고 얼마를 먹는 거는 300강씩 보고 목표치를 정해서, 그러면 또 상방일 때는 상방이네 매수 신호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나머지 박스 구간의 매매라든지 좀 강한 입소 이런 것들은 330T라든지 이거 뭐 입소 이렇게 줄수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뭔 분일수 있죠. 여기서 매수 신도가 여기서 들어가지고 먹은 거 또 들어갔는데 매팅이 묻다가 보면 싹 빠져버리니까 먹은 거 뱉어내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트렌드라인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좀 버틴 볼만한 신호구나 다리구나,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바로 컷하지 말고 이게 획이라 했잖아. 중심선 획이 이런 자리에 올 때 컷하면 커지가 적지. 그죠? 중심선이 획이 한다는 거죠. 일로 갔더라도 다시 중심선이 돌아온다는 거죠. 신호 올라갔다 다시 또 중심선이 돌아왔다 가는 거예요. 중심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컷해줘야 된다. 그러면 인데서 매도 갖고 있더라도 이런데 빠져나오면은 본전 내지 한
판틱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힙소가 나오고 올라타 보면은 중심가에서 반대 배치형으로 갑니다. 배치형. 왜냐면 물량을 틀었으니까 얘들 연대서 빠졌으니까 매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인제서 올라가면 바로 손절을 하고 그 손절을 시키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그 일단 힙소라는 이런 쪽에는 차트를 좀 오래 좀 지다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면은 감이 잡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은 경험치가 가미되고 설명을 해서 좀 되는 부분이 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짧게 0.4씩 계속 챙겨나가는 매매를 하려면 영선 위에서 아니면 통신호 영선 아래에서 신호의 조건을 같이 겸해서 보시면은 매매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상 갓세미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